안녕하세요. 해피 영자TV의 영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개포 1단지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입니다. 개포 주공 1단지 분양가 상한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단지면서 또 개포 주공 중에 가장 큰 세대수를 자랑하는 곳이죠. 지금 오늘 이제 현장 답사로 나왔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내부 안쪽까지 못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전경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철거가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착공이냐 아니냐 얘기가 많아도 사실은 철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착공의 하나 일부기 때문에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2024년 입주를 앞두고 이제 입주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현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현장도 봤으니까 네. 대표님 이제 제대로 된 주공 1단지 내부나 또는 입지 여건들을 알아보도록 하시죠. 그렇죠. 뭐 현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보려면 네. 결국 이 화면을 볼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네. 화면을.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개요를 당연히 봐야겠죠. 네네. 개요를 보시게 되면 현대에서 짓습니다. 와. 고급 브랜드죠. DH 네. 딱 들어갈 거고, 지금 원래 입주 예정이 보시게 되면 2023년 10월이었는데 처음에는 아, 예. 조금 연장될 것도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그 4월 착공이 조금 지연됐잖아요. 늦춰져서 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우리가 한 3개월 벌었잖아요. 예. 착공을 조금 여유 있게 하면서 예. 아마 2024년 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 차이 나요. 예. 근데 중요한 거죠. 6,700세대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개포 주공 전체 재건축 세대 중에서 단일 세대 중에서는 예. 제일 크죠. 세대 수가 제일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게 전용 34부터 179까지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제가 강조했는지는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봤으니까 이제 뭘 볼까요? 이제 보시게 단지, 되면 예. 단지가 도대체 무슨 차별화를 갖고 있느냐. 네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얼마만큼 이 단지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네네.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는 똑같은 새 아파트들이 모두 다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어떤 경쟁력이 중요해지냐면 이 아파트가 갖고 있는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근데 1단지는요, 네. 다 갖추고 있어요. 와. 어떻게 갖추고 있냐면, 네. 자, 중앙에다 고층을 배치합니다. 와. 그럼 단지 중앙에 고층을 배치하니까 네. 외곽 쪽도 조망에 걸림돌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일조량도 확보하는 거고 네네. 바람길도 확보를 하는 거고 네네. 여기다가요. 네. 전세대 98%가 남양 배치입니다. 와. 일조량 극대화되는 거죠. 예. 또 여러분들이 요즘 선호하는 판상형 예, 맞통풍이 판상형. 가능한 게 예. 무려 88%인데 예. 그렇더라고요. 나머지 한 12% 정도 타워형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코너에 배치돼 있어요. 와. 코너에 배치돼 있으면 예. 일조가 계속 받죠. 하루 종일 네네네네. 일조량도 확보를 하고 예. 또 뭐가 좋냐면 예. 그러니까 두 방향 조망권 와. 확보하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예. 이렇게 단지에 또 와. 특화되어 있다는 거. 요즘 커뮤니티 시설 웬만하면 다 잘 해놓잖아요. 당연하죠. 뭐 기본적으로 수영장도 들어가고 네네. 피트니스 센터 들어가고 한단 예. 말이에요. 예. 주공 1단지만의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기대되네요. 네. 예. 왜냐면 프리미엄 독서실 네. 1인석 와. 1인석 독서실을 넣을 거고요. 그게 가능하군요. 예. 네. 요즘은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에도 게스트룸을 넣는데 예. 사실 뭐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밖에 안 넣거든요. 예. 이 주공 1단지는요. 무려 15세대를 넣습니다. 게스트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여러분 예. 수영장이요. 예. 이건 무슨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와. 무려 레인이 8개고요. 와. 유아풀하고 어린이 풀까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네. 어린이들 데리고 네. 워터파크 안 가도요. 네. 단지 내 수영장 가면 네. 그냥 워터파크입니다. 이게 네.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주말에 다른 데 갈 필요가 네. 없네요. 자, 예. 그렇다라고 또 어른을 위한 시설은 없냐? 어른을 위한 시설도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네네. 자, 이제 골프장이 들어올 거예요. 예. 이제 물론 스크린 골프장이 들어올 건데 실내 골프장이 들어올 건데 근데 복층으로. 예. 그렇죠. 복층이 뭐예요? 우리 네. 공 치니까 아시잖아요. 네네. 공을 얼마만큼 띄우는지를 볼 수 있다는 예, 거고 예. 더 중요한 거 비거리가 거의 20m입니다. 와. 공의 방향이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예. 국내 최초입니다. 아파트 단지예요. 스크린 야기장이 들어온대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스쿼시 칠 수 있는 공간이요. 와. 무려 2코트고요. 예. 더 놀라운 건
실내 체육관 있는 건 당연히 얼마나 활용도가 높습니까? 예. 여기다 볼링장. 와, 볼링장이요? 볼링장까지. 무려 4레인이에요. 4레인까지. 그냥 우리 예. 외부에 나가서 예. 돈 주고 가서 스포츠 즐겨야 되는 그런 이 시설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네요. 이거는요 다른 예, 단지들이 예. 쫓아올 수가 없어요. 예, 예. 굉장히 단지에 특별하다, 특화되어 있는 거다. 규모가 큰 만큼. 네, 라고 보시면 네, 되겠고요. 예. 또 이 주공 1단지가 더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 고급화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썼냐면은 예. 단지 중앙에 폭 30m의 통경축을 설치합니다. 네네. 이거 당연히 공원을 조성하겠죠. 네네. 이 통경축은 뭐냐면 바람길도 바람길이지만은 옆에 단지들이 내 개포 1단지 때문에 예. 조망이 가리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와, 같이 주변 단지랑 어우러지겠다라는 예, 것이죠. 예, 예, 예. 이건 주변에서도 고급화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요인이라는 거고. 자, 서울시에서는 30층 이상의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 한 라인당 네. 엘리베이터 2대를 설치하라고 그럽니다. 네네. 그 안정성 때문에 그렇게 예. 공고를 하는데 우리 주공 1단지는요. 20층 이상부터 엘리베이터 2개를 설치합니다. 와. 이 또한 굉장히 고급화 전략을 예, 예. 구사를 하는 거고. 예. 자, 주차도요. 주차 폭이 2.5m로 광폭 주차입니다. 오, 너무 좋겠다. 저희 그죠? 여자들은 그것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예. 이 내릴 때 좁으니까 네.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네. 거고 더 중요한 거 세대당 주차 대수가요. 예. 무려 2.14대입니다. 와.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요. 아무 주차 공간 좀 많이 갖춰도 보통 1.6대 아니면 1.8대거든요. 와. 2대 갖기가 너무 힘든 게 네. 지하를 파야 되잖아요. 요즘 지상에 그렇죠. 주차를 안 지하철 하니까. 힘들어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급화 전략을 확실히 구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예. 이게 법정 2.14대를 만들면요. 실제로는 한 세대당 3대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넉넉한 그렇구나. 주차 공간이고 더 중요한 거 고급화 전략에서 필수 요건 중대형을요. 무려 32%나 조성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자 6,700세대입니다. 예. 소형부터 있지만 30%가 또 중대형이에요. 예, 예. 얼마든지 그 단지 내에서 20년 동안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와, 멋있네요. 그 조그맣게 구상 보니까. 예. 첫 진입해서 예. 자꾸 키워나가는 거죠, 집을. 네, 네, 단지 내에서 네. 모든 게 해결되겠다라는 어, 거. 예. 특히 요즘 중대형 많이 공급 안 하잖아요. 예. 새 아파트가 중대형을 많이 공급하는 이런 특화도 있으니까 여러분 네.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된다. 근데 강남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학군이잖아요. 학군은 어떻게 중요하죠. 되죠? 중요하죠. 궁금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예. 볼까요? 강남 물론 8학군이잖아요. 그리고 예. 개포 지구의 특징이 뭐예요? 네. 양재천 건너가면 어디다? 와. 대치동이다. 예. 8학군인 건 당연한 거고 네. 대치동 학원 가도 5분 거리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개포도서관 예. 바로 옆에 있고요. 단지 바로 옆에 있고 예,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 옆에 있어요. 중학교 어. 심지어 단지 안에 있어요. 예. 그리고 예. 초등학교는 심지어 2개가 단지 안에 있어요. 그래요? 자, 더 중요한 거. 단지네. 자, 3개가 단지 내에 있어요. 더 예. 중요한 거는 전부 다 새로 짓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아이들이 예.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 예. 새로운 교육시설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예, 예, 네, 예. 교육시설 완벽하다라고 이 보시면 됩니다. 개포고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유명하죠. 네. 그럼 교통은 어때요? 교통도 당연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 3호선 도곡역도 이용하지만 도보로는 구룡역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분당선 구룡역을 이용할 수 있고 차량 진출도 굉장히 좋아요. 양재 IC도 5분 거리밖에 안 되고요. 오. 양재대로 좋고요. 자, 3호선 타고 수서역까지 가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SRT 예, 예. 고속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 내려가기도 자, 쉽겠네요. 그리고 우리 단지가 이제 입주를 해요. 2024년 입주를 해서 네. 한참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네. 한 10년 정도 되면 잠깐 쉬어갈까 고민하잖아요. 네. 이때 확실히 터질 호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위례가찬선인데 아, 예. 이거는 국가 철도망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행할 사업이에요. 네. 이게요. 1단지 남쪽으로 들어오면 1단지 여기 한 개 들어오고요. 만약에 1단지 북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무려 여기 2개가 들어옵니다. 와, 그렇군요. 지금 구룡역 도보로 이용하고 뭐 도보로 조금 멀긴 하지만 차량으로 도곡역도 쉽게 이용하지만 네. 이 위례가천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완전 초역세권까지 갖추게 되는 거예요. 교통 여건도 완벽해지는 것이다. 근데 라고 사실 보시면 이쪽에 우리가 개포 하면 숲세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숲세권을 한번 보자. 환경 무시할 수 없죠. 네. 자연환경 정말 좋습니다. 양재천 바로 끼고 있고요. 대모산 구룡산이 예. 남쪽에 딱 배치를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일부 단지는 이런 조망도 가능하겠죠. 예. 조망 가능하면서 그냥 저녁 먹고 편리하게 그냥 간편한 복장으로 나와서 산책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갖고 내가 무슨 저녁에 산을 올라가 이렇게 되시면은 예. 공원 가세요. 개포공원, 달토공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공원 가시면 됩니다. 요즘에 갈 곳도 없는데 이거 공원 가면 너무 행복하겠다. 네, 쾌적한 그렇죠. 환경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투자 가치. 네,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건데 예. 여러분 개포 주공 1단지의 투자 가치는 딱 3가지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아, 됩니다. 예. 첫 번째,
완벽한 입지 경쟁력이다. 예, 예. 자, 주공 1단지가 뭘 갖고 있죠? 구룡역이니까 역세권, 역세권. 숲이니까 숲세권, 학군 갖추고 있으니까 학세권. 보편적으로 하나의 권만 해당돼도 가격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무려 3개의 권에 해당이 되고요. 학군 편익시설 또한 완벽하다라는 거. 네. 자, 두 번째, 상품 경쟁력이 굉장히 좋다.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네. 차별화가 돼 있다. 예. 그리고 특별하다. 네. 특별하게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고급화 전략을 구사하고 예. 있다. 이거는 그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있는 확실한 상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가치 경쟁력, 네.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대규모 개발 단지는요, 언제 가격이 가장 강세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냐면요, 네. 입주 이후입니다. 사실은 입주 전에 다 오른 거 아니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입주 이후에가 훨씬 더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룬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잘 들었어요. 네. 근데 이게 가치 경쟁력에서 뭐 시세 강세 이런 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두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죠. 예. 최근에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이죠. 12월부터 19년 초에 입주한 예. 9,000세대의 대단지 예. 송파구에 있었잖아요. 예, 예. 그 단지가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되잖아요. 네네. 네, 그것부터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죠. 자, 개발을 하는 아파트,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그중에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인데,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할 때와 즉 그러니까 착공을 해서 공사할 때와 입주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털, 연두색 그 포털이죠. 그 포털에서 제공하는 그 정보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정보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송파구의 2018년도 연말에 12월 달에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 그래프인데요. 최근 가장 근사치로 보시게 되면 이제 3년이면은 올해부터 3년이니까 2017년도부터 되겠죠. 2017년도부터니까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2017년도니까요. 공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입주 시점이고 현재 시점까지 이 보게 되면 이 점들이 뭐냐면 실제 거래된 가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입주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계속 우상향을 하죠. 그럼 입주 이후에도 올랐냐 안 올랐냐? 입주 이후에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가격을 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항상 눈에 보일 때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착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시로 이 그래프를 그대로 예시로 보시면 돼요. 언제가 가장 저렴한 거다? 착공을 해서 공사할 때가 실질적으로 가장 저렴한 거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어느 정도 가격분이 형성이 되고 입주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편리함이 굉장히 잘 느껴지거든요. 그리고요, 가격이 더 사실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언제쯤에? 입주 2년 후쯤에 되게 되면 가격이 굉장히 더 우상향을 할 것이고요. 보편적으로 새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시기는요, 입주 후 입주 4년 뒤부터거든요. 입주 4년 뒤부터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미 기존 입주 단지가 보여주는 가격 패턴을 잘 분석함으로써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포주공 1단지나 또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언제 사는 것이 정확히 좋은 것인지, 언제 사는 게 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또 입주 이후에도 가격이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다른 이미 증명된 입주 이후에 이미 가격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는 단지들 부분을 여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그래도 좀 의심스럽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거 기간을 좀 늘려보세요. 기간을 좀 늘려서 한 5년치 정도, 5년까지 늘리면 어떤 것까지 알 수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5년이니까 당연히 착공 전이겠죠. 착공 전 단계 가격부터 알 수 있는 거죠. 자, 5년이 지난 겁니다. 5년이 지났을 때의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벌써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벌써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래서 지금 현재 개포주공 1단지가 갖고 있는 가격은 확실히 경쟁력을 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주공 1단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현자인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 원칙을 주식을 사지 말고 사업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사지 말고 내재 가치로 사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내재 가치가 높은 주공 1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